의사도 놀란 과일의 힘으로 소변 거품이 사라지고 신장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콩팥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자기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 동안 만성 콩팥병 환자 4,800명을 추적한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환자 중에서 무려 87%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콩팥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만성 콩팥병 증가 속도 세계 1위인지부터 시작해서 콩팥이 보내는 위험신호 7가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과 습관 5가지, 그리고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콩팥, 건강 비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잠깐, 그 전에 이것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콩팥이 안 좋아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입니다. 매 끼니마다 이거 먹어도 되나? 저거 먹어도 되나? 일일이 따져야 합니다. 나트륨도 안 되고 칼륨도 조심해야 하고 인도 안 되고 편의점 음식은 거의 못 드세요. 맛있는 거 마음껏 못 드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월수금 또는 화목토에 병원에 가셔서 4시간씩 투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여행은 물론이고 1박 2일 여행도 불가능해집니다. 손주들하고 놀러가는 것도요, 꿈도 못 꿉니다. 결국 우리 사랑하는 가족한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걱정하고 간병해야 하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콩팥을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숫자 1은 오늘부터 내 몸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절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아주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들만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자연 치유의 기적을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콩팥은 그냥 소변을 만드는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환경을 전부 관리하는 중앙 통제실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 통제실이 고장나면 온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콩팥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통제실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왜 콩팥이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콩팥이 뭐하는 장기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소변을 만드는 곳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장기 중 하나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콩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 돌고 있는 모든 혈액이 콩팥을 통과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예요. 큰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인데 거의 그만큼을 매일 걸러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요산이나 질소, 독소 같은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아주 세밀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콩팥이 하는 일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전해질의 균형도 맞춥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콩팥에 집중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은 우리 몸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우리는 병원이 아닌 이런 영상을 통해서 들어야만 할까요? 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이나 큰 대학병원에서는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하라고, 이런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 말라고 속 시원하게 경고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아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큰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제 말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대기 시간은 1시간인데 막상 진료실에 들어가면 길어야 3분 남짓입니다. 그 짧은 진료 시간 동안 의사가 환자 한 명 한 명의 삼시세끼 식습관을 다 고쳐주고 어떤 과일이 좋고 어떤 습관이 콩팥에 나쁜지 꼼꼼하게 설명할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게다가 현대의학은 질병을 일상에서 미리 예방하는 것보다 이미 병이 깊어진 후에 약을 처방하고 기계를 이용한 투석 치료를 진행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다릅니다. 저는 콩팥이 70%나 망가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라고 말하는 차가운 시스템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헌신하신 여러분이 노년의 차가운 투석 기계에 피를 맡기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편에 서서 병원 진료실에서는 차마 길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귀중한 예방의 지혜와 일상 속 자연 치유의 비법을 낱낱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콩팥이 빠르게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만성 콩팥병 증가 속도 세계 1위라는 무섭고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안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아주 깊숙이 숨어 콩팥을 갉아먹고 있는 그 무서운 4가지 원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약 340만 명이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340만 명이라는 숫자는 서울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환자 수가 매년 7.2%씩 무서운 속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며 불명예스럽게도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셔야 소중한 콩팥을 미리 예방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4가지 원인을 지금부터 아주 알기 쉽게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이것이 콩팥을 파괴하는 가장 크고 무서운 원인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전체 원인의 거의 절반인 47%가 바로 이 당뇨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뇨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많아서 피가 달달하고 끈적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끈적하고 달달한 피가 온몸을 쉼없이 돌면서 얇은 혈관벽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마치 찐득한 설탕물이 얇은 수도 파이프를 서서히 부식시켜 구멍을 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콩팥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수없이 복잡하게 엉켜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피덩어리 장기입니다. 이 가느다란 혈관이 끈적한 당분에 의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 피를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찢어지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듯이 콩팥 혈관이 망가지면 우리 몸의 치명적인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몸속에 고스란히 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입니다. 대한고혈압 학회조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중에서 무려 34%가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치료를 방치하고 계십니다. 고혈압이 콩팥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이유 역시 혈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거세다는 뜻입니다. 낡고 얇은 수도관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 결국 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겠지요. 콩팥의 그 연약하고 가느다란 미세 혈관에 매일같이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이 멍들고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그 압력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혈관벽이 억지로 두꺼워지다가 나중에는 구멍이 좁아지고 결국 꽉 막혀버려서 콩팥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피할 수 없는 고령화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참으로 눈물겹고 처절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밖으로 나가서 별이 뜨는 밤이 늦도록 뼈 빠지게 일하셨습니다. 오직 내 자식들만큼은 밥 굶기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 몸 아픈 것은 무조건 뒤로 미루며 오로지 밥심 하나로 험난한 세월을 버텨오신 참으로 강인하고 위대한 분들입니다. 젊고 혈기왕성했을 때 내 건강을 미리 챙길 금전적인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도대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콩팥이라는 장기는 아주 매정하게도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그 기능이 자연적으로 늙고 서서히 감소합니다. 평생 기계처럼 몸을 혹사해 오신 데다가 자연적인 노화 현상까지 겹치게 되니 60대, 70대가 되면 콩팥이 그야말로 수명이 다해 방전된 배터리처럼 기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인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시는 끔찍한 살인마, 바로 소염진통제 남용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어깨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너무 아프니까 참다 못해 동네 약국에서 쉽게 진통제를 사다 드시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독한 약을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드십니다. 무릎이 아프면 약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의 충격적인 발표를 보면 소염 진통제를 한 달에 15일 이상 복용하시는 분들은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보다 무려 2.7배나 빠르게 파괴된다고 합니다. 진통제는 당장의 통증을 마취하듯 줄여주지만 동시에 콩팥으로 들어가는 생명줄 같은 혈액의 흐름을 꽉 막아버립니다. 맑은 피가 통하지 않으니 콩팥 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무심코 삼키시는 그 진통제 한 알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목 조르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오늘 반드시 뼈저리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콩팥을 위협하는 4가지 무서운 적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콩팥이 지금 속으로 또 차 망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미리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병원 진료실에서는 절대 길게 설명해주지 않는 내 몸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다급한 구조신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제발 살려달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구조신호 7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을 희생하시느라 참을성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어디가 조금 아프고 불편해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혹은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저 꾹 참으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을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기십니다. 하지만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몸 밖으로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콩팥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니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소변의 변화입니다. 콩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걸러지지 못하고 소변으로 줄줄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소변의 거품이 마치 세제를 푼 것처럼 촘촘하고 잔뜩 생깁니다. 물론 남자분들은 서서 소변을 보시기 때문에 약간의 거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품이 변기에서 5분이나 10분이 지나도 스르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를 강력히 의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지만 콜라색처럼 어두워지거나 붉은빛이 도는 것은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몸이 퉁퉁 붓는 부종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 밖으로 나가야 할 물과 나트륨이 고스란히 쌓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특히 눈 주위가 심하게 붓고 저녁에는 발목이나 종아리가 부풀어 오릅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고무줄 자국이 아주 깊게 남아있고 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앞쪽을 꾹 누르면 움푹 들어갔다가 천천히 돌아온다면 반드시 콩팥 건강을 의심해 보셔야 다 합니다. 그저 피곤해서 붓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무기력하고 만성적으로 피곤한 것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2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피 속의 독성 물질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뇌까지 영향을 주고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확 줄어들어 심각한 빈혈이 옵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다면 이것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부가 미친 듯이 가렵고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몸속의 나쁜 독소가 소변으로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려고 피부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온몸이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박박 긁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싼 보습제를 바르거나 피부과 약을 먹어도 도무지 낫지 않는다면 그 진짜 원인은 피부가 아니라 콩팥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입맛이 뚝 떨어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입니다. 체내에 요독이 꽉 차게 되면 위장 기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고 밥맛이 없으며
입에서 쇠맛이나 금속 같은 이상한 냄새가 느껴지신다면 콩팥 기능 저하를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근육 경련입니다. 특히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심하게 나서 고통스럽게 깨시는 분들 꼭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은 콩팥이 체내의 칼슘과 인의 전해질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위급한 신호입니다.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단순한 운동 부족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차오르는 것입니다. 콩팥이 제 할 일을 못해서 체내에 수분이 걷잡을 수 없이 쌓이면 결국 폐에까지 물이 차게 됩니다. 평소 다니던 동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훨씬 숨이 차거나 반듯하게 누워서 자기가 힘들고 베개를 높이 베야만 그나마 숨쉬기가 편안하시다면 지체 없이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7가지 위험 신호 중에서 혹시 단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화면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체크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고 내일 당장 병원 예약을 하게 만드는 생명의 알람이 될 것입니다. 절대 나이 탓이라고 무시하며 병을 키우지 마십시오. 내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내 몸이 보내는 다급한 경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고 있길래 이 소중한 콩팥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밥상 위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는 무서운 독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보내는 다급한 경고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콩팥을 이토록 무참히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진짜 범인들을 색출해야 할 차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입으로 매일 무심코 들어가는 것들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삼시세끼 당연하게 먹고 마시는 것들이 콩팥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진료 시간이 너무 짧아 여러분의 밥상 반찬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콩팥을 박살내는 밥상 위의 무서운 독 5가지를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악랄한 범인은 바로 나트륨입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문제는 내가 지금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스스로 전혀 눈치채지 못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은 짠맛을 혀가 잘 느끼지 못하게 마비시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담긴 찌개나 국물 요리가 식은 뒤에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혀가 얼얼할 정도로 엄청나게 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의 42%가 바로 이 국물 요리에서 들어옵니다. 제 경험상 콩팥이 심각하게 망가져서 진료실을 찾으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김치찌개, 갈비탕, 설렁탕 같은 국물 요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국물을 싹싹 긁어 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천에 사시는 69세 이숙자님의 실제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숙자님은 평생 미용사로 억척스럽게 일하시며 손목 관절염을 달고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뜨끈한 된장찌개를 끓여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면서 진통제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에 시뻘건 불이 켜졌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50위까지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이대로 가다가는 3년 안에 기계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갑자기 투석이라니. 이숙자님은 억장이 무너져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부로 당장 국물 요리를 밥상에서 완전히 치워버리셨습니다. 찌개는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진통제도 꾹 참고 줄이셨습니다. 매일 동네 산책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놀랍게도 사구체 여과율이 63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무려 11포인트나 회복하신 겁니다. 의사 선생님조차 깜짝 놀란 기적이었습니다. 이숙자님은 투석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국물 한 그릇이 이렇게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물만 끊어도 콩팥은 다시 살아날 희망을 찾습니다. 두 번째 범인은 편의점과 마트에서 파는 가공식품입니다. 소시지, 햄, 라면 과자, 콜라 같은 가공식품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이 인성분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지만
콩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상태에서는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니 피 속에 무섭게 쌓이면 뼈에서 칼슘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가고 결국 혈관에 석회가 끼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공장에서 예쁜 포장지에 담겨 유통기한이 비정상적으로 긴 음식들은 콩팥을 돌로 만드는 주범이니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범인은 단백질 보충제의 과다 섭취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틀면 근육이 빠지니 단백질 가루를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엄청나게 광고를 해댑니다. 물론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근육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재앙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질소 노폐물을 콩팥이 쉼없이 전부 걸러내야 하는데 갑자기 폭탄처럼 밀려오는 농축 단백질을 한꺼번에 처리하느라 콩팥이 과부하에 걸려 완전히 뻗어버리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콩팥의 여과 기능이 이미 노화로 약해져 있으니 비싼 가루 보충제보다는 두부반모, 계란 2개, 생선 한 토막 같은 자연의 밥상 식재료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콩팥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범인은 앞서 거듭 강조했던 소염진통제의 습관적인 남용입니다. 무릎이 쑤신다고, 허리가 결린다고 매일같이 동네 약국 진통제를 삼키시면 통증은 잠시 사라질지 몰라도 콩팥으로 가는 생명줄인 혈류가 꽉 막혀버립니다. 콩팥이 맑은 피를 마시지 못해 헐떡거리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관절 통증이 심하시다면 반드시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먼저 달래보시고 진통제는 정말 참을 수 없을 때만 최소한의 양으로 쪼개서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범인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콩팥의 직접적인 독성을 뿜어내는 화공약품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몸속의 소중한 수분을 엄청나게 끌어다 쓰기 때문에 콩팥은 극심한 가뭄과 탈수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씻어낼 물이 턱없이 부족해지니 찌꺼기와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독이 콩팥에 그대로 쌓여 썩게 만듭니다. 거기에 짭짤하고 기름진 술안주까지 더해지니 콩팥에게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이중 타격이 가해지는 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을 소리 없이 죽이는 5가지 무서운 일상 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당장 못 고치시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지금 당장 저와 굳게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는 절대 찌개나 탕에 짠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드시거나 거기에 밥을 푹푹 말아 드시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의 이 간절한 진심이 여러분께 닿았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약속이라고 굳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 약속이라는 단 2글자가 여러분의 콩팥을 끔찍한 투석의 지옥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나쁜 녀석들을 우리 밥상에서 완전히 몰아냈으니 그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줄 의사들도 깜짝 놀란 기적의 자연치유, 과일 3가지를 만나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저와 굳게 약속하신 대로 나쁜 식습관을 완전히 버리기로 결심하셨다면 이제는 지치고 병든 콩팥에 새로운 생기를 듬뿍 불어넣어줄 놀라운 자연치유의 식재료를 채워넣을 차례입니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수입 영양제나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구하기 힘든 신비한 약초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아주 흔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과일들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약물 치료에 지친 여러분의 콩팥을 부드럽게 달래줄 의사들도 깜짝 놀란 기적의 자연 치유, 과일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콩팥을 살려내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도대체 왜 콩팥에 그토록 좋은 것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의 진하고 아름다운 보라색은 그저 보기 좋은 색깔이 아닙니다. 이 보라색 성분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듬뿍 숨어 있습니다. 이 신비한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가던 콩팥의 미세 혈관들을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풀어줍니다. 꽉 막혀있던 혈관이 활짝 열리면 콩팥으로 향하는 맑고 깨끗한 피의 흐름이 월등히 좋아져서 질식해가던 콩팥 세포들이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블루베리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특히나 더 훌륭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당분 함량이 다른 과일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입니다. 100g을 기준으로 당분이 고작 10g 남짓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이 필수적인 당뇨 환자분들도 훨씬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무려 18년 동안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장 기능 보존율이 무려 23%나 더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3%라는 수치는 콩팥 건강에 있어서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루에 한 줌, 대략 30알에서 40알 정도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콩팥을 보호하는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생과일이 비싸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드셔도 영양 성분은 거의 똑같으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놀라운 과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친숙한 사과입니다. 매끄러운 사과 속에는 팩틴이라는 아주 훌륭한 수용성 식이 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어떻게 콩팥을 돕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팩틴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후 장 속으로 내려가서 몸에 나쁜 노폐물과 독소들을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콩팥으로 독소가 가기 전에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시원하게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장에서 미리 독소를 싹 청소해주니까 콩팥이 밤낮으로 힘들게 걸러내야 할 쓰레기의 양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콩팥의 과부하를 막아주고 힘든 노동을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평생의 조력자인 셈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아주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이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과 껍질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칼륨을 밖으로 빼내지 못해 심장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껍질을 말끔히 깎아서 부드러운 과육만 드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콩팥 혈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일은 추운 겨울철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친근한 간식인 귤입니다. 귤의 선명하고 예쁜 주황색 껍질과 과육에는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아주 귀한 혈관 보호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황색 영양소와 귤에 가득 찬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오랜 세월 찌꺼기가 끼고 염증으로 헐어버린 콩팥의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을 아주 튼튼하게 보수해줍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맛있게 까먹는 귤 몇 개가 콩팥의 수명을 든든하게 연장해주는 천연 혈관 영양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귤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당분이 꽤 높은 과일입니다. 텔 검전을 보시면서 한 바구니를 통째로 곁에 두고 한 번에 10개씩 까서 드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것은 콩팥과 혈당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딱 2개에서 3개까지만 아껴서 드시는 것이 콩팥을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게 지키는 황금 비율입니다. 자, 이렇게 블루베리 사과귤이라는 기적의 자연치유 과일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당장 내일 동네 마트에 가시면 이 든든한 콩팥 지킴이들을 장바구니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시고 영상을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일이 아무리 우리 몸에 좋다고 해도 먹는 방법을 단 한 끗 차이로 잘못 시도하면 이 귀한 과일들이 오히려 콩팥을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돌변한다는 무서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게다가 건강해지려고 비싼 돈 주고 챙겨 드시는 수많은 영양제들이 콩팥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비밀도 숨어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과일을 드실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섭취 실수와 콩팥을 박살내는 영양제의 끔찍한 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 이미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귤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기적의 과일들을 드실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일을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생과일 주스로 마시는 행동입니다. 과일을 즙으로 내거나 주스로 갈아버리면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는 귀한 식이섬유가 전부 잘게 부서지고 파괴됩니다. 결국 혈당 수치가 미친 듯이 치솟게 되고 콩팥의 얇은 혈관들은 이 혈당 폭탄을 막고 속절없이 망가지게 됩니다.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 마시는 것 외에도 콩팥에 끔찍한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통조림 과일이나 말린 과일을 드시는 것입니다.
통조림 과일은 끈적한 설탕 시럽에 푹 절여져 있어서 당분 폭탄이나 다름없고, 말린 과일은 수분이 쫙 빠지면서 콩팥을 공격하는 칼륨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치아로 천천히 씹어 통째로 드셔야만 콩팥을 살리는 진짜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밝히고 싶은 병원과 약국이 굳이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늙지 않고 건강해지려고 매일 아침 한 움큼씩 삼키시는 각종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들의 무서운 배신입니다. 텔레비전 건강방송이나 광고만 맹신하고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홍삼 콜라겐 등 수많은 영양제를 한 번에 섞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식품이 아닌 고농축, 화학 성분으로 뭉쳐진 영양제가 우리 몸에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간에서 1차적으로 분해를 거친 후 그 엄청난 화학적 잔여물들을 오로지 콩팥이 전부 걸러내야만 합니다. 콩팥의 입장에서는 쉴 틈 없이 과도한 화학 쓰레기를 치우느라 그야말로 기절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원에 사시는 60일 새 신명숙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신명숙님은 갱년기 건강을 챙기겠다고 무려 5가지의 비싼 영양제를 매일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각 증상도 없었는데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60위까지 뚝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란 담당 의사 선생님의 강력한 권고로 드시던 모든 영양제를 당장 끊고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추적 검사에서 콩팥 수치는 74로 기적처럼 껑충 회복되었습니다. 영양제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인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독약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빈혈 때문에 처방받은 철분제나 비타민 D 결핍처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직접 검사하고 처방해주신 꼭 필요한 약은 당연히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홈쇼핑이나 인터넷 과장 광고만 보고 남들이 좋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서 섞어 드시는 것은 약해진 콩팥에 끔찍한 시한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영양제를 수북하게 쌓아놓고 밥처럼 챙겨 드시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소중한 친구의 얼굴이 번뜩 떠오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가족이라고 굳게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그 소중한 분들께 당장 공유해서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미리 막아주십시오. 자, 이제 영양제까지 깨끗하게 정리하셨다면 일상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콩팥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마지막 3가지 핵심 실천 비법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식습관과 콩팥을 병들게 하는 영양제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셨다면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콩팥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마지막 3가지 실천 비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짠맛을 신맛으로 바꾸고 찌개의 국물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입맛에 맞지 않고 밋밋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딱 2주만 꾹 참고 견디시면 미각이 새롭게 살아나고 콩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매일 30분씩 밖으로 나가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도록 억지로 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콩팥으로 가는 맑은 혈액순환이 놀랍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콩팥 수치가 심각하게 떨어져서 절망하셨던 권태호 어르신은 찌개 국물을 완전히 끊으시고 매일 30분씩 꾸준히 걸으신 결과 불과 몇 달 만에 콩팥 수치를 크게 회복하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 건강검진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분이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이 귀한 무료 검사를 놓치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한 피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콩팥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병을 키우지 마시고 오늘 당장 달력에 올해 건강검진 날짜를 크고 선명하게 표시해 두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길고도 중요한 콩팥 건강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았지만 결론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짠찌개 국물을 과감하게 버리기, 매일 30분씩 가볍게 동네를 걷기,
그리고 1년에 한 번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을 절대 놓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여유조차 없으셨던 위대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이제는 차가운 병상에 누워 기계에 피를 맡기는 대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손주들과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다니셔야 마땅합니다. 대단한 결심이나 값비싼 약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찬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콩팥을 굳건히 지키고 이 땅의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건강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 따뜻한 단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콩팥이 걱정되거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병원에서 차마 다 알려주지 못하는 귀한 자연 치유의 지혜와 건강 비법들을 가득 안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